런던에서 싱가포르로 향하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 방콕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탑승객 1명이 사망했습니다. 오늘 LA 메트로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렸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치안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A시 의회가 오늘 K-팝 그룹 라이즈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LA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LA 그리피스 공원에서 마운틴 라이온이 목격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당국 측은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레드랍스터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방문 고객 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전기차, 가슴을 뛰게 하는 SUV, 이 모든 것을 원하는 당신을 위해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여객기가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비상 착륙했습니다. 정윤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객기 주변에 구급차들이 줄지어 서 있고 기내에서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어 옮깁니다. 승객들이 모두 내린 기내는 사고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영국 런던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로 현지 시간 어제 오후 태국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บอกว่าขอลงจอดฉุกเฉินเนื่องจากว่าระหว่างทางที่จะบินจากลอนดอนไปที่สนามบินชางีสิงคโปร์เกิดตกหลุมอากาศ 고도 11,300m를 날던 여객기가 극심한 난기류를 만나 단 5분 만에 1,800m가량을 급하강한 겁니다. 승객과 승무원 229명 가운데 70대 영국인 남성 1명이 숨졌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충격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기내에서 숨졌다고 태국 항공당국은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 1명도 타고 있었지만 무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싱가포르 항공은 승객과 승무원에게 깊이 사과하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과 싱가포르 항공당국은 합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ไม่ได้มีบอกไม่มีอาการอะไรเขารัดเบลต์แล้วเขาก็ทานอาหารอยู่แล้วก็เครื่องก็เหมือนตกหลุมอากาศลงไป 승객과 승무원 중 크게 다친 7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00여 명은 어젯밤 싱가포르로 향했습니다. 한편 일부 외신은 이 여객기 기종이 최근 사고가 잇따른 보잉사 항공기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오늘 LA 카운티 리노드 인근 메트로 버스 정류장에서 한 남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카운티 소방국은 메트로버스 정류장에서 오전 11시 15분 한 남성이 누군가에게 칼로 공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45분 롱비치와 노턴길을 통제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용의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메트로버스와 지하철역 등에서 운전자는 물론 승객을 노리는 폭력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대중교통에 대한 치안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현재 몸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체포한 용의자의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LA를 찾는 관광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방문객들도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LA시 의회는 오늘 K-팝 그룹 라이즈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LA시 관광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준 것에 대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시 관광청은 지난 한 해 동안 26만 9천여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로스앤젤레스시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멕시코와 캐나다 등 인접국가 그리고 중국과 영국의 뒤를 이은 것인데 아시아 국가에서는 두 번째 높은 수치입니다. LA시 관광청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80% 이상 관광 수요가 회복된 상태라며 더 많은 외국인 여행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류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도 관광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보이밴드 그룹 라이즈는 LA 다운타운의 육가다리 등 LA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라이즈의 게러 기타 뮤직비디오를 보면 다리와 극장 등 다운타운의 주요 랜드마크가 나오는데 K-팝의 인기에 힘입어 LA시를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음악은 한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LA시 관광청 캠페인에도 활용됐습니다. We thought that it was important to use a Korean band as the background music for the Korean advertising. So they looked and found this great band that wanted to be part of our campaign. LA시 의회는 오늘 라이즈 멤버들을 초청해 협업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Tourist destination for so many South Koreans. It's just reinstating the importance and the beauty of our city of Los Angeles, and to have them as a partner because they are, you know, not to be pun, that they are rising up to be one of the biggest, K-pop bands right now, and we're happy to be able to, partner with them. 그룹 라이즈는 오늘 LA시 의회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습니다. LA시의 한국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한 공로가 인정된 결과입니다. 저희가 뮤직비디오도 LA에서 처음 찍은 만큼 LA에서의 추억이 좀 많았는데 이렇게 저희의 또 곡으로 홍보를 해주시고 채택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어제 LA 피콕 극장에서 콘서트를 가진 라이즈는 내일 저녁 LA 다저스 구장에서 열리는 한국 유산의 밤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LA시 관광청은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그룹 라이즈가 큰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 그리피스 공원에 마운틴 라이언이 목격돼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측은 사람들에게 마운틴 라이언을 발견하면 침착하게 행동하고 공원 관리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야생동물연맹은 이 마운틴 라이언이 공원까지 도착하기 위해 여러 프리웨이를 건넜을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공사 중인 아구라일스의 101번 프리웨이를 가로지르는 야생동물 다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등을 대상으로 한 최소 7,300만 달러 이상 규모의 투자 사기가 발생했습니다. KBTV 전상희 기자입니다. 연방검찰은 중국 국적자이자 템플시티 거주자인 올해 38세 장이챙을 LA에서 체포했고 중국 국적자 41세 데런 이를 애틀란타 국제공항에서 체포해 가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소 7,300만 달러를 돈 세탁한 것으로 확인돼 자금 세탁 공모와 국제 자금 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또 다른 공모자들과 함께 일명 돼지 도살이라고 불리는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얻은 수익금을 세탁하는 국제 신디케이트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급 공모자들에게 미국 내 수십 개의 유령 회사를 설립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들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기 수법은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한 후 가해자들이 통제 가능한 허위 암호화폐 지갑 또는 웹사이트에 자산을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연방수사국에 따르면 사기꾼들은 소셜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 데이팅 웹사이트, 잘못 걸었다고 위장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때로는 수개월에 걸쳐 물밑 작업을 진행합니다. 친분을 쌓고 가상화폐에 대해 알려주고 투자를 조언하고 투자 플랫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려준 투자 플랫폼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때로는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해 초반에 이익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인 여성 A씨는 데이팅 앱을 통해 한 아시아계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고 어느 날 남성이 취미생활로 주식과 비트코인을 거래한다는 사실을 들었고 남성의 권유로 비트코인을 시작하게 됐는데 수익이 생기자 점차 투자 금액을 늘리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유명 암호화폐 플랫폼과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기꾼도 생겨나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인 김모 씨에 따르면 사기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해 투자 자문가로 가장하면서 암호화폐 투자 개념을 소개하고 유명 암호화폐 플랫폼인 코인베이스를 닮은 가짜 웹사이트를 통해 투자하도록 안내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번 달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2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와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어제까지 4일간 진행된 이번 달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을 지지하는 국민이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 38%보다 감소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36%의 지지율은 2022년 7월에도 기록했는데 이는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 이번 달 지지도 하락폭은 여론조사 오차 범위인 3%포인트 내에 있기는 하지만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2년 전 최저 지지율로 돌아간 것은 재선 노력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로이터는 지적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부는 오늘 차량 운전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100만 배럴의 휘발유를 휘발유 공급 저장소에서 방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휘발유 가격은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정치 전문가들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넘을 경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이길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3달러 50센트 선에서 내려가지 않자 메모리얼 데이와 독립기념일 연휴 휴가철을 앞두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나치를 연상케 하는 선거 홍보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형사재판의 최후 변론일이 현지 시각 28일로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측 변호인은 전날부터 요청한 증인 2명의 신문을 벌이고서 피고인 변론을 마쳤습니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언대에 설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실현되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인 영화배우와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관련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15일부터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에 앞서 그는 취재진을 향해 다시 한번 억울함을 강조했습니다. 최후 변론은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이 번갈아 나와 재판 중 제시됐던 증거를 토대로 각자의 주장을 재강조하게 됩니다. 이후 배심원단 평결과 판사의 선고가 이뤄집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형사재판으로 법정에 묶여 적극적인 유세를 하지 못한다고 토로해왔습니다. 일단 형사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적극적인 선거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트럼프 측 SNS에 올라온 선거 홍보 영상이 논란입니다. 영상 속에는 희미하게 통일된 제국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등장하는데 미 언론들은 이 단어가 나치 독일의 제3제국을 의미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공식 영상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백악관은 독재자가 되겠다는 의도라며 누구라도 나치 관련 콘텐츠를 홍보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미 최대 해산물 외식업체 레드랍스터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의 551개, 캐나다의 27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레드랍스터는 10억에서 100억 달러 사이의 부채를 법원에 신고했습니다. 레드랍스터는 연간 6,400만 명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간 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북미에서 구매된 랍스터 꼬리 5개 중 1개는 해당 회사에서 팔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레드랍스터는 고금리,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위기를 맞았고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도 커 매장 방문 고객 수는 2019년 이후 약 30%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고객 유치를 위해 월요일 한정 이벤트였던 새우 무한 리필을 상시로 바꿔 예상을 웃도는 주문으로 손실이 늘었습니다. 새우 무한 리필로 인한 손해는 1,1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레드랍스터는 파산 신청한 이유에 대해 경제 침체, 업계 내 경쟁 심화, 비용 상승, 그리고 무모한 경영 판단과 전략 실패를 꼽았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술핵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서방을 향한 경고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러시아군이 전술핵무기 훈련을 시작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사일을 발사대에 장착하고 발사 준비를 위해 지정된 발사장으로 이동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번 훈련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이 동원된다고 밝혔습니다. 훈련 목적은 서방의 도발적인 발언과 위협에 대응하고 러시아 영토와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집권 5기 취임을 하루 앞두고 지난 6일 이례적으로 전술핵무기 훈련을 공개 지시했습니다. 러시아 전술핵이 배치된 벨라루스도 2단계 훈련부터 참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 언급과 러시아 본토 타격을 허용하는 듯한 영국 외무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In terms of what the Ukrainians do, in our view, it is their decision about how to use these weapons. 최근 하르키우 등 여러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가 수세에 몰리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본토 공격에 서방의 무기를 사용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지난 16일 발사한 저궤도 위성이 다른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대우주 무기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60기를 수출해 러시아가 미사일을 약 20발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 측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김경진 기자입니다. 올해 초 1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러시아의 하르키우 공습. 공습 후 현장에선 한글이 적힌 미사일 잔해가 발견됐고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방한한 준정부 시민단체 ICUV 대표단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수출한 KN-23은 모두 60기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0기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향해 발사됐다고도 했습니다. According to our information, they already fired about 20 out of 60, which was delivered to Russia. They have tested successfully. 대표단은 북한이 이미 230만 발의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고 매달 약 15만 발의 포탄을 추가로 공급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기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런 전쟁 지원을 통해 북한 역시 바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장에서 탄약과 무기를 시험해 기술을 계속 개선하고 전쟁 교훈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러시아가 도입한 활공폭탄의 경우 제작이 쉬우면서도 파괴력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전쟁 준비를 위해 역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I bet North Korea is learning this lesson. And I bet if there are bombs, old Soviet junk bombs, in the storages of North Korea army, they will sooner or later become very deadly glide bombs. 러시아가 추가로 도입할 북한산 무기로는 드론을 꼽았습니다. North Korea has some drones designs already. So what we are hearing that Russia wants to deploy those drones. 또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탱크와 장갑차 역시 러시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무기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예일대학교 졸업식에서 가자지구 전쟁 반대를 외치며 학생 150여 명이 단체로 퇴장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KBTV 기련민 기자입니다. 어제 커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위치한 제323회 예일대학교 학위 수여 졸업식에서 교수진과 행정관들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갈등을 빚고 학생 150여 명이 단체로 퇴장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피터 셀로비 총장이 졸업 학사모와 가운을 입은 수천 명의 졸업생들과 함께 올드 캠퍼스 부지에서 대학별 졸업 학위 수여자 발표를 하고 있을 때 발생했습니다. 졸업식 행사장 앞자리에 앉아있던 학생 150명이 일제히 무대를 등지고 일어서 행사장을 빠져나가며 행사 진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들은 가자지구 전쟁을 즉시 중단할 것과 예일대학교와 무기제조업체 간 유착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학사모와 학위복을 입은 학생들은 팔레스타인 깃발을 들거나 모자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그려 넣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학위복 위에 팔레스타인의 전통 스카프인 케피에를 두르기도 했습니다. 야외 시위 현장에서는 즉각 가자 전쟁을 멈춰라, 가자에는 졸업이 없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람들이 포착됐으며 이들 중 일부는 피투성이가 된 손을 상징하는 붉은색 라텍스 장갑을 착용했습니다. 이들은 예일대학 내에서 시위를 하다가 체포된 45명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소를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150여 명의 학생들이 단체로 돌발 행동을 하자 졸업식장은 술렁였지만
행사를 진행하는 무대 위에서는 이들의 행동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컬럼비아 대학도 반전 시위에 대한 충돌 및 갈등 우려로 인해 전체 졸업식을 전격 취소한 바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역시 반전 시위 우려로 졸업식을 전면 취소했으며 듀크 대학교는 이스라엘을 지지해온 코미디언 제리 사인펠드가 연설을 위해 무대에 올라서자 학생들이 일제히 퇴장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이달 들어 오전 중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어 기온도 예년 평균보다 밑돌고 있는데요. 이런 날씨는 이번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 아침에 구름 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낮 최고 기온이 60도대 중반에서 70도대 초중반에 머물러 예년보다 쌀쌀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오르지만 23일 목요일부터 다시 기온이 떨어져 25일 토요일까지 60도대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맑은 날씨는 26일 일요일부터 시작돼 기온이 점차 오르며 27일인 월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70도대 중후반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픽사가 전체 인력의 약 14%를 해고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약 175명의 픽사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짐 모리스 픽사 사장은 스튜디오가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에 다시 집중하고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제작에서 벗어나면서 이번 감원을 결정했다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설명했습니다. 앞서 밥 아이거 디즈니 최고 경영자는 연간 75억 달러의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 8천여 명의 인력을 감축한 바 있습니다. 또 아이거 CEO는 디즈니의 컨텐츠 제작 편수를 줄이고 양보다 질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